섹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역은 유사한 구조를 따라야 하지만 창의적인 제목과 생생한 예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쩌면 언어와 관련된 은유를 도구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캐롤의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짜여져 변화를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결론은 동기를 부여하고 독자가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하는 특정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 사용자가 정보 변경을 허용하므로 일부 세부 정보는 영향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여성을 은발 운명의 CEO로 바꾸면 멋스러움이 더해진다. 각 섹션은 강력한 연결고리로 시작하고 수사적 질문과 같은 설득력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행동 촉구로 끝나도록 하세요. 수동태를 피하고 문장을 강력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이모티콘, 굵은 제목,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수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나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더 쉽습니다. 그날 밤 캐롤의 손가락은 태블릿 위에서 떨렸습니다. 나는 될 수 없다. 그녀는 더듬거리고 저주하고 웃었습니다. 새벽까지 그녀는 사워도우 만드는 법, 스타터를 죽이지 않고에 대한 튜토리얼을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손자들이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당신은 여왕이에요, 캐롤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어의 연금술 캐롤의 변신은 마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냥을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독서 클럽에 있던 여성들은 영감을 받아 몸을 기울였습니다. 생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쿼리를 다루겠습니다. 사용자는 언어를 바꿔 인생을 바꾼 65세 여성 캐롤에 대한 이야기를 창의적이고 설득력, 문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더 큰 자신감, 능력 및 권한 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조언을 받아보세요. 말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예시. 은퇴한 여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심지어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결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며 불행히도 긍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여성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수십 년간의 경험, 기술, 성취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단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방식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죄송합니다. 불필요할 때,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뭔가가 필요하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미안합니다. 입니다. 예의 바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유 없이 끊임없이 사과하는 것은 당신의 필요나 생각이 관심을 끌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치게 사과하면 존재감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시간이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죄송합니다를 신뢰합니다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방해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신뢰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실 수. 단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방식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죄송합니다. 불필요할 때,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뭔가가 필요하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미안합니다, 입니다. 예의 바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유 없이 끊임없이 사과하는 것은 당신의 필요나 생각이 관심을 끌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치게 사과하면 존재감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시간이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신 죄송합니다를 신뢰합니다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방해해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대신 실례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세요. 이 표현은 기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하의 요청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캐롤은 직장에서 대화 중에 심지어 도움을 요청할 때조차 불필요하게 사과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죄송합니다를 실례합니다로 바꾸자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심과 세심함으로 그녀를 대하면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언어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단어, 할 수 없습니다. 예, 나는 내 나이에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특히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난 할 수,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일이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 세 단어, 그냥, 미안, 할 수 없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각각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하면 단어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나머지 9개 단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감, 기쁨,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생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쿼리를 다루겠습니다. 사용자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일이든 미술 수업에 참여하는 일이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 세 단어, 그냥, 미안, 할 수 없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각각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선택하면 단어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나머지 9개 단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감, 기쁨,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생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쿼리를 다루겠습니다. 사용자는 제공된 텍스트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보와 어조를 변경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은유와 동기부여 언어를 사용하여 매우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이전 의역의 몇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캐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특정 단어와 문구가 나이든 여성의 자신감과 기쁨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은 그냥,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와 같은 단어의 부정적인 영향과 언어 변화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입니다. 사용자는 설득력 있는 의역을 원하므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에서는 반란, 혁명, 선언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톤을 유지해야 해요. 원문의 구조를 보면 각 단어별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역은 유사한 구조를 따라야 하지만 창의적인 제목과 생생한 예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쩌면 언어와 관련된 은유를 도구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캐롤의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짜여져 변화를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결론은 동기를 부여하고 독자가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하는 특정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 사용자가 정보 변경을 허용하므로 일부 세부 정보는 영향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여성을 은발 운명의 CEO로 바꾸면 멋스러움이 더해진다. 각 섹션은 강력한 연결고리로 시작하고 수사적 질문과 같은 설득력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행동 촉구로 끝나도록 하세요. 수동태를 피하고 문장을 강력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이모티콘, 굵은 제목, 독자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대화형 요소 등 이전 응답의 스타일 요소를 통합하세요.
언어가 전반적으로 고양되고 힘을 실어주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흐름과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각 섹션은 이전 지점을 기반으로 원활하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언을 하나로 묶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결론으로 마무리하세요. 언어혁명, 말을 바꾸면 60세 이후 인생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까? 경쾌한 음악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어휘력이 시간보다 빨리 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65세의 캐롤 만나보세요. 한때 나는 이제 막 은퇴했어요. 나는 기술을 배울 수 없어요 같은 말들로 자신의 세계를 축소시켰던 은발의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우리가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시현적인 예언입니다. 하지만 캐롤의 이야기가 증거입니다. 이 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단어 1. 그냥 보이지 않는 지우개. 저는 은퇴한 교사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유독한 이유. 그 작은 단어는 당신의 유산을 파괴하는 곰입니다. 그냥 속삭인다. 네 수십 년의 투지? 중요하지 않아. CEO 수준의 인생 경험을 지우는 겸손한 자랑입니다. 캐롤의 돌파구. 그녀는 나는 단지 할머니일 뿐이다를 나는 40년 리더십 지혜를 지닌 멘토이다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지역 비영리 단체는 그녀에게 직원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 쓰레기, 나는 단지, 퐁, 나는 기술 경험의 유산을 가진 이전 경력입니다. 단어 2. 미안해요. 자신감 파괴자.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문제, 지나친 사과는 예의가 아니라 백기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불필요한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캐롤의 파워플레이. 그녀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사의 통찰력을 원합니다로 대체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생각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기하의 스크립트. 기존, 죄송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 단어, 할 수 없다. 꿈의 파괴자. 나는 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울 수 없다. 한계, 스스로 만든 새 장 있다. 신경 가소성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두뇌는 여전히 틱톡, 코딩 또는 카약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캐롤의 반란. 63세에 그녀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작별 인사를 갔습니다. 현명하게 흔들어 주세요. 캐롤이 말했듯이 나는 내 목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풀어냈습니다. Music Swells. 당신의 언어에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어휘에서 그냥을 던지려면 아래에 빵이 입력하세요. 생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쿼리를 다루겠습니다. 사용자는 제공된 콘텐츠를 영어로 의역하되 창의성과 설득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헤드라인이 없는 스토리텔링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먼저 원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든 여성이 사용하는 특정 문구가 자신감과 기쁨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캐롤의 이야기가 예로 사용됩니다. 핵심은 그냥,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와 같은 단어의 부정적인 영향과 언어 변화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입니다. 사용자는 창의성과 설득력을 강조했으므로 생생한 이미지와 공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반응이 흥미로워야 같습니다. 현명하게 흔들어 주세요. 캐롤이 말했듯이 나는 내 목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풀어냈습니다. 당신의 언어에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어휘에서 그냥을 던지려면 아래에 모찬댐심 입력하세요. 생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쿼리를 다루겠습니다. 사용자는 제공된 콘텐츠를 영어로 의역하되 창의성과 설득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헤드라인이 없는 스토리텔링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먼저 원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든 여성이 사용하는 특정 문구가 자신감과 기쁨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캐롤의 이야기가 예로 사용됩니다. 핵심은 그냥,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와 같은 단어의 부정적인 영향과 언어 변화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입니다. 사용자는 창의성과 설득력을 강조했으므로 생생한 이미지와 공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반응이 흥미로워야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가독성을 유지하려면 단락을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이야기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려면 대화를 사용하세요. 캐롤의 언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로 마무리하여 독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원래 메시지와 일치하면서 기분을 고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톤인지 확인하세요. 햇빛이 비치는 부엌의 황금빛 불빛 속에서 캐롤은 차를 휘저었고 증기는 한때 그녀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 의심처럼 맴돌았습니다. 65세에 그녀는 사워도우를 굽고 긁힌 무릎을 달래는 기술을 터득했지만 그녀의 말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교사일 뿐입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의 마음 형성이 유산이 아니라 부스러기인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상쾌한 가을,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가독성을 유지하려면 단락을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이야기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려면 대화를 사용하세요. 캐롤의 언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촉구로 마무리하여 독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원래 메시지와 일치하면서 기분을 고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톤인지 확인하세요. 햇빛이 비치는 부엌의 황금빛 불빛 속에서 캐롤은 차를 휘저었고 증기는 한때 그녀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 의심처럼 맴돌았습니다. 65세의 그녀는 사워도우를 굽고 긁힌 무릎을 달래는 기술을 터득했지만 그녀의 말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교사일 뿐입니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의 마음 형성이 유산이 아니라 부스러기인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상쾌한 가을 아침, 그녀는 게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최근에 먹은 빵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취미일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가 잠시 멈췄다. 그녀의 말이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저스트. 캐롤의 냉장고는 손자들의 낙서 갤러리였고 그녀의 책장은 탐독한 소설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4글자 단어로 축소했습니다. 그녀는 내 몸발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저는 빵 판매를 돕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인 메이라는 열정적인 80대 노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스트는 교활한 작은 도둑이에요. 메이가 쿠키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짝임을 앗아갑니다. 캐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잡초처럼 그냥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단지 자원봉사자일 뿐이고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회의에서 저는 은퇴한 교육자이자 지역사회 멘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방은 고요했다. 한 교사의 보좌관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의 전략을 우리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미안해요. 함정 캐롤은 사서의 책상으로 다가가며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서가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사과는 왜 하는 거죠? 캐롤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소금 같은 문장에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여 자기 회의를 가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시간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다음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안정적이고 척추는 더욱 곧아졌습니다. 사서는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 할 수 없다는 거짓말. 그녀의 손녀가 틱톡 비디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캐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술을 배울 있게 바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원본 텍스트는 그녀가 말했던 문구의 구체적인 예와 이를 대체하여 자신감을 높인 방법을 포함하여 매우 자세합니다. 첫째, 헤드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창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생생한 이미지와 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캐롤이 사용을 중단한 세 단어 구문. 그냥,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캐롤과 관련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녀의 변신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정원이나 여행과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어 변경에는 그냥은 족쇄,
미안해요는 벽, 할 수 없다는 닫힌 문과 같은 창의적인 비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언어가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독자가 자신의 단어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있게 바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원본 텍스트는 그녀가 말했던 문구의 구체적인 예와 이를 대체하여 자신감을 높인 방법을 포함하여 매우 자세합니다. 첫째, 헤드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창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생생한 이미지와 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캐롤이 사용을 중단한 세 단어, 구문,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캐롤과 관련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녀의 변신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정원이나 여행과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어 변경에는 그냥은 족쇄, 미안해요는 벽, 할 수 없다는 닫힌 문과 같은 창의적인 비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언어가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독자가 자신의 단어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이라고 말해요. 할머니. 캐롤은 자신의 언어가 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의 무게, 저는 그냥 은퇴한 여성이에요.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의 교육, 양육, 멘토링이 깃털이 아니라 깃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는 속삭임으로 그녀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족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신을 형성해온 은퇴한 교육자입니다.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북클럽은 그녀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녀에게 워크숍을 이끌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롤의 메아리는 기존에 대해 사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창의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와이파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이자 무뚝뚝한 젊은 예술가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필요하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라고 말해요. 할머니. 캐롤은 자신의 언어가 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의 무게. 저는 그냥 은퇴한 여성이에요. 그녀는 마치 수십 년간의 교육, 양육, 멘토링이 깃털이 아니라 깃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는 속삭임으로 그녀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족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신을 형성해온 은퇴한 교육자입니다.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북클럽은 그녀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녀에게 워크숍을 이끌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캐롤의 메아리는 기존에 대해 사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방해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와이파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이자 무뚝뚝한 젊은 예술가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필요하다고. 사과하지 마세요, 캐롤. 그녀는 미안하다를 신뢰합니다로 바꾸었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때 잠정적이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다. 시청회의에서 그녀는 지역사회 정원을 제안했습니다. 자격도 얻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공간을 구걸하는 것을 그만두고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짓말. 캐롤은 손자가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을 때 나는 이 나이에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라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웃었다. 나나, 당신은 스틱 변속 운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더 쉽거든요. 마지못해 그녀는 시도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아직은 아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곧 그녀는 스페인에 있는 여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웃음은 희미하지만 밝았습니다. 그녀는 북클럽에 할 수 없다는 닫힌 문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에 손잡이가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롤의 혁명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의 삭제, 미안하다의 삭제, 할 수 없다에 대한 반항에 있었다. 그녀는 단어가 주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신뢰합니다는 간청이 아니라 악수였습니다. 아직은 벽이 아니라
지평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멘토링, 정원 가꾸기, 줌 통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그냥 캐롤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형성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힘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말을 속삭이고 있나요? 단지, 죄송합니다, 캔트, 스크립트를 다시 작성해보세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단 하나의 용감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를 누르고 반란에 동참하세요. 다음 장은 니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예술 작곡한 데서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없지 않은 게 좋아서 좀 더 가난한 방법을 보입니다. 서론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자기인식을 형성하고 캐롤의 어휘를 변화시킴으로써 캐롤의 변화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설득력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어쩌면 말의 힘에 대한 강한 매력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어에는 예, 제한 이유 및 대체 단어가 있습니다.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설득력이 있기를 원하므로 언어 변경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롤의 이야기가 여기에 중심입니다. 그녀의 경험을 각 섹션에 엮어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여행에 대한 더 생생한 세부 정보를 추가하여 관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역 뒤에 코멘트나 가이드를 추가하지 않고 컨텐츠 자체만 추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논리적으로 전환하면서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면 통계나 인용문이 주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외부 정보 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컨텐츠를 고수하되 더 설명적인 언어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을 피하고 단락을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사적 질문이나 동기부여 진술과 같은 설득력 있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결론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도록 하여 언어를 바꾸면 사람의 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원래의 구조와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창의성과 설득력을 보장하면서 각 섹션의 초안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에 숨겨진 힘, 60세 이후 더 대담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언어를 재구성하는 방법.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점점 작아집니다. 매일 중얼거리는 문구가 조용히 자신감을 침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어휘를 바꾸는 것만으로 자기 회의를 권한으로 바꾸었던 65세의 자연의 힘 캐롤을 만나보세요. 그녀의 비밀은요, 그냥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와 같은 단어가 그녀의 세계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동일한 변화를 잠금 해제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을 방해하는 문구와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단어 하나일, 그냥 문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더 큰 자신감, 능력 및 권한 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조언을 받아보세요. 말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예시. 저는 은퇴한 여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심지어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결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며 불행히도 긍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여성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수십 년간의 경험, 기술, 성취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주 구했습니다. 당신의 행동, 진정한 후회에 대해 죄송합니다를 저장하십시오. 귀하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하나를 할 수 없다. 꿈의 살인자. 나는 내 나이에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캐롤은 그녀의 손자가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며 할머니, 당신의 두뇌는 아직 이것보다 더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화상통화를 마스터한 후 정원 가꾸기에 관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픈 이유, 시도하기도 전에 정신적 벽을 쌓습니다.
능력에 대한 연령 차별적 신화를 강화합니다. 스크립트 다시 작성.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나는 배우고 있어요로 바꿉니다. 캐롤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60대는 호기심을 위한 시대이지 한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두 클럽에서 줌 사용법을 가르치고 자주 구했습니다. 당신의 행동, 진정한 후회에 대해 죄송합니다를 저장하십시오. 귀하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3. 할 수 없다. 꿈의 살인자. 나는 내 나이에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캐롤은 그녀의 손자가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며 할머니, 당신의 두뇌는 아직 이것보다 더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화상 통화를 마스터한 후 정원 가꾸기에 관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픈 이유, 시도하기도 전에 정신적 벽을 쌓습니다. 능력에 대한 연령차별적 신화를 강화합니다. 스크립트 다시 작성.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나는 배우고 있어요로 바꿉니다. 캐롤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60대는 호기심을 위한 시대이지 한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북클럽에서 줌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를 받아들입니다. 심경 가소성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두뇌는 도전을 통해 번성합니다. 캐롤의 혁명, 그리고 당신의 혁명, 세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캐롤은 막 은퇴한 여성에서 멘토 기술에 정통한 블로거, 커뮤니티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가꼰 일상적인 언어 조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차례, 당신의 연설을 검토하십시오. 그냥 미안합니다 또는 할 수 없습니다가 언제 들어왔는지 주목하십시오. 대담하게 받고 말하십시오. 모든 문장을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최종 생각. 언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세상이 당신을 보는 렌즈,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보는 렌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명확성, 자신감,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름을 삭제하세요. 한 번에 한 단어씩 이야기를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10년마다 성공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구독하세요. 당신의 가장 대담한 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단어 4.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꿈의 살인자. 우리 어휘에 너무 자주 스며드는 문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인지, 현대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인지, 항상 궁금했던 취미를 시도하는 것인지 등 새로운 것에 직면했을 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순간을 닫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닫는 것입니다. 현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어떤 나이에도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열쇠, 호기심과 탄력성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공정한 기회를 주기도 전에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편안한 영역에 가두어 성장하고 탐험하고 번영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나는 배우고 있어요 또는 나는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로 바꾸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당신이 자신과 잠재력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실패에 집중하는 대신 발전을 축하합니다. 학습에는 시간이 걸리며 완벽함은 목표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예를 들어 캐롤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처음 기술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내 나이에는 이런 걸 배울 수 없다며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뻔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그녀를 정의하도록 두는 대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것들을 재구성했습니다. 온라인 튜토리얼의 도움으로 그녀는 태블릿과 소셜미디어의 기초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나는 배우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그녀는 손주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세상에 대한 몰입도가 더 높아졌으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말은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힘을 실어주는 언어로 대체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당신은 나이에 관계없이 유능하고 가치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 멈추십시오. 재구성하세요. 당신의 관점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단어 5. 낡은 문장이 아닌 마음의 상태. 나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특히 노화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때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늙었다고 느끼는 것이 당신이 늙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늙은 것 같아와 같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늙었다를 사용하면 노화는 쇠퇴, 무의미함, 제한과 같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낡은 믿음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치를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매년 젊은 세대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경험, 관점 및 통찰력이 추가됩니다. 자신을 전성기 진화라고 생각하는 대신 노화를 자산으로 재구성하십시오. 나는 너무 늙어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노련하고 현명한 느낌이 든다고 시도하십시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배운 교훈, 극복한 과제, 오직 나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 등 여정의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캐롤은 피곤하거나 답답할 때마다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는 노련하고 현명한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라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살았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신감으로 인해 그녀는 젊은 여성을 멘토링하고 지식과 경험을, 자부심을 가지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부담이 아니라 명예의 상징입니다.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나이의 힘을 되찾고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 이 옷 입으니까 못생겼어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모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러한 순간이 슬며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낙인 찍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해를 끼칩니다. 못생긴이라는 단어는 단지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 전체를 공격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외모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신화를 영속시킵니다. 자신감, 친절함, 진정성은 그 어떤 신체적 특성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강화되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단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이 옷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옷을 입겠습니다. 이 간단한 재구성은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옷은 표현의 도구이지 가치의 척도가 아닙니다. 캐롤은 수년 동안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어볼 때마다 내가 예전만큼 멋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어느 날 그녀는 나 못생겼어 라고 말하다가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좀 더 친절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다 아마도 단어가 도구나 씨앗이라는 비유로 시작해보세요. 그런 다음 언어 변화를 통한 그녀의 변화를 보여주는 캐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대 근무 전후의 경험을 생생하게 설명하십시오. 톤이 격려적이고 고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는 피하세요. 관련성을 유지하십시오. 캐롤의 여정을 더욱 개인화하려면 대화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캐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가 새로운 문구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 참고 자료나 관용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들고 다니기 힘든 두꺼운 코트에 비유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가볍고 따뜻한 담요에 비유해보세요. 각 부정적인 단어와 대체 단어 사이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캐롤의 경험을 활용하여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다 아마도 단어가 도구나 씨앗이라는 비유로 시작해보세요. 그런 다음 언어 변화를 통한 그녀의 변화를 보여주는 캐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대 근무 전후의 경험을 생생하게 설명하십시오. 톤이 격려적이고 고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는 피하세요. 관련성을 유지하십시오. 캐롤의 여정을 더욱 개인화하려면 대화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캐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가 새로운 문구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 참고 자료나 관용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들고 다니기 힘든 두꺼운 코트에 비유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가볍고 따뜻한 담요에 비유해보세요. 각 부정적인 단어와 대체 단어 가시가 되고 일부는 장미로 피어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는 단지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걸었던 주문입니다. 단어 재구성이 어떻게 마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캐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난 못해. 캐롤의 연금술은 한때 그녀의 부엌 카운터에 서서 타블렛을 마치 외국 유물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나이엔 이런 걸 배울 수 없어요. 그녀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나는 배우고 있어요. 라는 새로운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서투른 스와이프로 시작된 것이 유창한 탭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튜토리얼은 블로그 게시물로 바뀌었고 곧 캐롤은 손주들과 요리법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웃음은 픽셀 단위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어요는 단순한 가시가 되고 일부는 장미로 피어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는 단지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걸었던 주문입니다. 단어 재구성이 어떻게 마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캐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난 못해 캐롤의 연금술은 한때 그녀의 부엌 카운터에 서서 타블렛을 마치 외국 유물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나이엔 이런 걸 배울 수 없어요. 그녀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나는 배우고 있어요라는 새로운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서투른 스와이프로 시작된 것이 유창한 탭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튜토리얼은 블로그 게시물로 바뀌었고 곧 캐롤은 손주들과 요리법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웃음은 픽셀 단위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어요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봉인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캐롤은 정원 가꾸기를 마치고 무릎을 마사지하면서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라고 신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납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어 쇠퇴를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은빛을 비추자 그녀는 노련하고 현명해요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자기 연민을 자부심으로 바꾸었고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폭풍에 대한 나침판이었습니다. 늙음은 공과 사슬이 아니라 명예의 휘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좌절감에 버려졌던 못생긴 옷의 거울은 이제 목적을 갖고 매달려 있다. 캐롤은 나 못생겼어라고 얼굴을 찡그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어가 거울의 광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옷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다른 옷을 입어볼게. 그녀는 경멸을 호기심으로 바꾸며 말했습니다. 주름이 아닌 탄력을 반영하여 거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이는 변화의 여지가 없고 성장할 여지가 없으며 변화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꺼이 마음을 열면 끝없는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아직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스크립트를 뒤집습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면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캐롤을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처음 소셜미디어에 뛰어들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난 절대 이걸 알 수 없을 거야 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배움에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활용 능력 강좌에 등록하고 도전을 빠지게 됩니다. 이는 변화의 여지가 없고 성장할 여지가 없으며 변화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꺼이 마음을 열면 끝없는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아직 시도해본 적은 없지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스크립트를 뒤집습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면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캐롤을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처음 소셜미디어에 뛰어들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난 절대 이걸 알 수 없을 거야 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배움에 열려있다 라고 생각을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활용 능력 강좌에 등록하고 도전을 받아들였으며 나이는 자신의 잠재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것은 사고방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신념이 당신을 방해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절대로 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보세요. 8번째 단어, 더 낫다. 비교의 함정. 그녀는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에 빠진 함정입니다. 기술이든 재능이든 성취이든 다른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경쟁을 촉진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합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현실. 모든 면에서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을 다른 사람의 여행과 비교하는 것은 낙담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인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그녀는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매일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진행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내러티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캐롤은 자신을 더 젊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과 비교할 때마다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나아졌다를 나는 발전하고 있다로 바꾸자 그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버리고 자신만의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언어 변화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9번째 단어, 해야 한다. 후회자석. 나는 그것을 다르게 했어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 은밀한 작은 말은 우리를 죄책감과 후회에 묶어 과거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스스로를 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어야 했던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 수치심과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후회의 순환에 가두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귀하의 말이 귀하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자리 표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결코에서 더 나은 해야 한다에서 무엇이든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구는 엄청난 힘을 전달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선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성장을 촉진하며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를 바꾸는 것이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 긍정성,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올바른 말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귀하의 말이 귀하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자리 표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결코에서 더 나은, 해야 한다에서 무엇이든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구는 엄청난 힘을 전달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선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성장을 촉진하며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를 바꾸는 것이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 긍정성,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올바른 말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귀하의 말이 귀하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자리 표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결코에서 더 나은, 해야 한다에서 무엇이든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구는 엄청난 힘을 전달합니다.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선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성장을 촉진하며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를 바꾸는 것이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 긍정성,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올바른 말이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음악이 부드럽게 사라지며 힘과 영감을 남깁니다. 질문하기, 설명하기. 생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제공된 텍스트를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헤드라인 없이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의역한 버전을 원합니다. 원문은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의사소통 습관, 특히 뭐든지, 괜찮아, 됐어 등을 사용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각 섹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는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캐롤이 더 나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괜찮아를 사용하여 진정한 감정을 숨기면 캐롤이 취약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은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면 성장이 제한되고 캐롤은 평생 학습을 받아들입니다. 각 섹션을 스토리로 구성하고 캐릭터를 사용하여 마리아는 어깨를 으쓱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딸이 정치에 대해 토론할 때나 이웃이 북클럽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뭐든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손녀는 왜 자신의 의견을 결코 공유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찔렸다. 다음 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자라는 새로운 대본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이 안으로 기울었습니다.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고 고백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무엇이든이 방패가 아니라 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의 무게, 그리고 난 괜찮아가 갑옷이었던 엘레나도 있다. 마리아는 어깨를 으쓱하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딸이 정치에 대해 코론할 때나 이웃이 북클럽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뭐든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손녀는 왜 자신의 의견을 결코 공유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찔렸다. 다음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자
라는 새로운 대본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이 안으로 기울었습니다.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고 고백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무엇이든이 방패가 아니라 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의 무게, 그리고 난 괜찮아가 갑옷이었던 엘레나도 있다. 남편이 하루 일과를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리고 외로움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갑옷은 무거워졌습니다. 묻어둔다. 고민 중이지만 얘기하자로 바꿔보세요. 완료는 문을 닫습니다. 궁금해요로 바꾸세요. 언어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차례. 오늘 당신이 은퇴할 문구는 무엇입니까? 어깨를 으쓱? 방패? 닫힌 문?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가장 깊은 연결은 말하자라는 단 하나의 용감한 문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추신, 아직 무엇이든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세요. 세상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올바른 말은 외로움을 소속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대화씩 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든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는 진정한 감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개인적인 성장의 맥락에서 완료됩니다. 각 섹션에는 유해한 부분이 있는 이유와 묻어둔다. 고민 중이지만 얘기하자로 바꿔보세요. 완료는 문을 닫습니다. 궁금해요로 바꾸세요. 언어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차례. 오늘 당신이 은퇴할 문구는 무엇입니까? 어깨를 쓱, 방패, 닫힌 문?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가장 깊은 연결은 말하자라는 단 하나의 용감한 문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추신, 아직 무엇이든 피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세요. 세상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올바른 말은 외로움을 소속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대화씩 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든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는 진정한 감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개인적인 성장의 맥락에서 완료됩니다. 각 섹션에는 유해한 부분이 있는 이유와 확인하세요. 우리와 같은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연결을 구축하세요. 말의 힘, 60세 이후 관계와 성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작년 68세 캐롤이 혼자 앉아 있다가 의사소통 습관을 바꾼 후 가족과 함께 웃는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말은 다리 또는 벽입니다. 나이 든 여성의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는 관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더 풍요로운 관계와 끝없는 성장의 삶을 열어갑시다. 1. 무엇이든 관계 킬러. 영상. 캐롤이 어깨를 으쓱하고 무엇이든이라고 말한 후 그녀가 사려 깊게 참여했던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가족 저녁 식사. 무엇이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단어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확인하세요. 우리와 같은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연결을 구축하세요. 말의 힘, 60세 이후 관계와 성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장면, 68세 캐롤이 혼자 앉아 있다가 의사소통 습관을 바꾼 후 가족과 함께 웃는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말은 다리 또는 벽입니다. 나이 든 여성의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는 관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더 풍요로운 관계와 끝없는 성장의 삶을 열어갑시다. 1. 무엇이든 관계 킬러. 영상 캐롤이 어깨를 으쓱하고 무엇이든이라고 말한 후 그녀가 사려 깊게 참여했던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가족 저녁 식사. 무엇이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단어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확인하세요. 우리와 같은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연결을 구축하세요. 말의 힘, 60세 이후 관계와 성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68세 캐롤이 혼자 앉아있다가 의사소통 습관을 바꾼 후 가족과 함께 웃는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마른 다리 또는 벽입니다. 나이든 여성의 경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는 관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더 풍요로운 관계와 끝없는 성장의 삶을 열어갑시다. 1. 무엇이든 관계 킬러. 영상 캐롤이 어깨를 으쓱하고 무엇이든이라고 말한 후 그녀가 사려 깊게 참여했던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가족 저녁 식사. 무엇이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단어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시하는 언어는 노인의 외로움을 30% 증가시킵니다. 캐롤의 돌파구, 오래된 습관, 가족 토론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접근 방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과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캐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동 이후 개방형 대화, 협력을 유도합니다. 존중, 다른 사람의 관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난 괜찮아. 고립의 함정. 억지 미소를 짓다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스트레스를 털어놓는 캐롤의 클로즈업. 난 괜찮아.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는 노인의 60%는 우울증 발병률이 나는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녀는 줌을 마스터하고 독서 클럽에 가입했으며 심지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목적과 기쁨. 평생 학습은 삶의 수년을 더하고 인생을 수년에 더해줍니다. 역할 모델, 귀하의 성장은 손자와 또래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음악이 커지고 텍스트 오버레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최종 결정, 당신이 선택한 모든 문구는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투표입니다. 무시하는 언어를 버리십시오. 개방성, 정직성, 호기심을 포용하세요. 캐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관계, 자신감, 기쁨이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로 바꾸실 건가요? 이볼브를 댓글로 달아 여러분의 헌신을 공유하세요. 화면이 검게 변하고 텍스트, 진실을 말하세요.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캐롤의 여정, 하드 데이터, 실행. 나는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녀는 숨을 마스터하고 독서 클럽에 가입했으며 심지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목적과 기쁨, 평생 학습은 삶의 수년을 더하고 인생을 수년에 더해줍니다. 역할 모델, 귀하의 성장은 손자와 또래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음악이 커지고 텍스트 오버레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최종 결정, 당신이 선택한 모든 문구는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투표입니다. 무시하는 언어를 버리십시오. 개방성, 정직성, 호기심을 포용하세요. 캐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관계, 자신감, 기쁨이 치솟았습니다. 참여, 오늘은 어떤 단어로 바꾸실 건가요? 이볼브를 댓글로 달아 여러분의 헌신을 공유하세요. 화면이 검게 변하고 텍스트, 진실을 말하세요.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캐롤의 여정, 하드 데이터, 실행. 단지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감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이 부족한 이유, 무엇이든이라고 말하면 귀하의 관점과 당면한 문제가 모두 무시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지 궁금해하고 분노나 거리감을 조성합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가리고 친밀감의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합시다. 로 바꾸십시오. 이는 협력을 유도하여 공유된 이해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인 캐롤은 한때 재정 문제에 대한 가족 논쟁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무관심을 느끼고 물러갔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로 전환하자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단지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감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이 부족한 이유,
무엇이든이라고 말하면 기아의 관점과 당면한 문제가 모두 무시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지 궁금해하고 분노나 거리감을 조성합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가리고 친밀감의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합시다로 바꾸십시오. 이는 협력을 유도하여 공유된 이해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인 캐롤은 한때 재정 문제에 대한 가족 논쟁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무관심을 느끼고 물러갔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로 전환하자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의견을 찾기 시작했고 캐롤은 그녀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관계를 변화시킨 계시였습니다. 나는 괜찮아의 숨겨진 비용.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때 나는 괜찮아라고 기본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러한 반사적인 대답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정서적 정직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나 슬픔을 억누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즉, 그들이 지원을 제공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괜찮아가 실패하는 이유, 당신이 깊은 연결의 접착제인 취약성을 억누르지 않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조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감정은 공유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재창조의 문이 열립니다. 완료가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 자신에게 완료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직 회계사인 캐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은퇴가 회고록 작성 수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학습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끝났다를 나는 새로운 열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로 바꾸면서 그림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고 심지어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내러티브를 다시 작성하세요. 끝났어요를 끝없이 궁금해요로 바꾸세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험을 불러옵니다. 캐롤은 나는 너무 늙어서 배울 수 없습니다에서 다음은 무엇입니까? 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를 해외 자원봉사로 이끌었고 그녀가 재창조의 문이 열립니다. 완료가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 자신에게 완료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직 회계사인 캐립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은퇴가 회고록 작성 수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학습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끝났다를 나는 새로운 열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로 바꾸면서 그림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고 심지어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내러티브를 다시 작성하세요. 끝났어요를 끝없이 궁금해요로 바꾸세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험을 불러옵니다. 캐롤은 나는 너무 늙어서 배울 수 없습니다에서 다음은 무엇입니까? 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를 해외 자원봉사로 이끌었고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우정과 목적을 촉발시켰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세계의 언어가 현실을 형성합니다. 무엇이든 대신 중요한 것을 논의하자. 끝났어. 대신 성장 중. 괜찮아. 대신 치유 중을 선택할 때마다 더 깊은 연결과 무한한 성장을 유도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위해 오래된 스크립트를 교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완료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캐롤이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녀의 여정은 한 번에 한마디씩 용기 있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때 미뤄도 어떤 열정을 탐구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사업 시작, 그림 그리기, 혼자 여행하기, 살사 댄스 시도 등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장애물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늦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실에서 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인생의 계절에 관계없이 성장을 통해 번창합니다. 모든 일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원하는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재정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롤을 생각해 보세요. 65세인 그녀는 어느 날 오후 식탁에 앉아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때 미뤄두었던 열정을 탐구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사업 시작, 그림 그리기, 혼자 여행하기, 살사 댄스 시도 등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장애물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늦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실에서 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인생의 계절에 관계없이 성장을 통해 번창합니다. 모든 일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원하는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롤을 생각해 보세요. 65세인 그녀는 어느 날 오후 식탁에 앉아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음악을 좋아했지만 몇 년 전에는 자신이 너무 바쁘거나 경험이 없거나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라고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피아노 레슨에 등록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간단한 멜로디를 읊조렸고 몇 달 만에 첫 정규곡을 연주하면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캐롤이 발견한 것은 단지 음악을 만드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무언가를 쫓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끝났다라는 무게를 나는 진화하고 있다 라는 무한한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시작해야 할 순간이다.를 너무 늦었다로 바꿔보자. 언어의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엄청난 힘을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쓸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 단어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한하기보다는 향상시키는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캐롤의 여정은 우리 자신을 재정의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호기심을 수용하든 열정을 추구하든 아니면 단순히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정하든 선택은 귀하의 몫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밝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대담하게 나아가는 동안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자신의 변화를 위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격려와 회복력, 최고의 삶을 살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둔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결국 다음 장은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말하기로 선택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결국 다음 장은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말하기로 선택한 단어로 시작됩니다.